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FOMC 결과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5bp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00선 지지 테스트까지 견뎌야 했고요. 코스닥도 1.45% 하락하면서 843포인트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아무래도 FOMC 결과를 코앞에 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이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죠.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연일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사료 관련주들이 흑해 곡물협정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같이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오늘 시장에 있어서 힘이 많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부터는 힘내서 화이팅 하시면서 수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더 전문가님은 냉철하게 시장 분석하시고 그리고 종목도 알찬 종목들만 챙겨주시는 분이죠. 전문가님은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2부가 끝나는 7시 50분까지라서 50분 동안 이러한 전략들을 다 가져가시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펴셔서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좋지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당장 지금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를 수익률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4월 그리고 2거래일 지난 5월의 공략주들입니다. 몇 종목 없는데도 계좌가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관심주 코스모 신소재 분할 매도로 오늘 165%라는 정말 굵직한 수익을 오전부터 뜨겁게 챙겨주셨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노란톡방 안에서 시세 포착해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46% 육박하는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역시나 한 종목으로 50%가 넘는 수익 거뜬히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SPC 시스템스는 필살기 종목이었죠. 4거래일 만에 18%가 넘는 수익 확인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은 상한가 킬러입니다. 코스모화학, 지원에너지,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상한가 잡아주셨는데 지에논 에너지까지 상한가 잡으셨는데 지에논 에너지는 이 현상 무려 이 한 종목으로 181%입니다. 토양화학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포트폴리오를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님이 매수 시점, 매도 시점도 알려주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필살기 종목과 그 타점까지 다 공개가 되니까요.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관심 종목 그리고 필살기 종목 두둑하게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주식오락관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거래일이 짧죠. 자,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거래일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짧은 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외인들이 4거래일 만에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국내 지수 코스피가 2,500선을 무너뜨렸다가 겨우 지켜내는 그런 하루가 됐었고, 그동안 올라왔던 지수들이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장세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빨리 스머프들을 버리고 빨간 산타의 나라로 오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도 5월부터 6월, 7월 뭐 2분기, 그다음에 뭐 3분기, 4분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하면 빨갛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시 체크. 이제 오늘 FOMC 첫날이죠. 미국 국채 금리가 폭락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금과 은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은 그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빠진 그런 날이었죠. 자, 미 일자리가요 3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자, 정리해고는 2020년 12월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달 초죠. 4월달 초에 블룸버그에서 자, 앞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고 기업은 구인을 할 때 신중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고용이 동결이 되고 또는 정리해고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는데 자, 지난해 12월에 모건 스탠리는 1,600명을 해고를 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1월에 3,2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명을 해고하고 난 후에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또 감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내세웠죠. 자, 전일입니다. 전일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어마어마하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고용이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다. 고용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전 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연준 부의장이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상하원 의원 10명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죠. 자,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그 회의 결과보다도 회의 결과는 25bp에 대한 금리 인상, BP에 대한 죄송합니다. BP 바뀌었네요. 자,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얼마만큼 무너질지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투자금을 줄이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 정책으로 좀 바꿔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해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녹아나는 것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저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외 선물과 국선을 통해서 해지 매매로 1분기에 얼마나 이 수익을 챙겨드렸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1월 20거래일 중에 수익이 18회, 손실 단 2회, 승률은 90%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실 1번, 손실 2번, 설 연휴 2번을 빼고 총 20거래일 중에 손실은 2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률 90%로 이렇게 높은 수익 챙겨드렸고요. 2월 달 마찬가지 20거래일 중에 수익이 18회, 손실 2회, 승률 90%. 마찬가지 여기 2번 손실, 파란색 손실 빼고는 나머지 90%의 승률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마지막이었던 3월 달은 2거래일이 더 있었어요. 22거래일 중에 수익이 19회, 손실 3회, 승률 86.36%.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또 챙겨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해지 매매를 통해서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의
현물 시장에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4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4월 달은 좀 힘들었습니다. 수익이 14회, 손실 6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률은 70%였는데요. 사실 여기 손실 20만 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손실로 잡긴 했지만 손실이 유난히 좀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을 놓고 본다면 승률은 70%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던 달이 지난 4월 달이었어요. 그럼 지금 5월 달은 어떠냐? 자, 그 5월 달의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지 매매로만 수익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죠. 주식으로도 수익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모학 31.64%, 생방송 중에 제가 관심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한가 기록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연상을 잡아내면서 2차에 걸쳐서 141%까지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외에 CS 베어링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템, 그리고 LNF 필살기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36% 수익 챙겨드렸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 7.16%로 1차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드리고, 이거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수익률이 바뀌어서 오는지 꼭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남은 물량으로 45.91% 수익 챙겨드렸어요. 언제? 어제.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어제 수익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자, SP 시스템스도 필살기로 가지고 왔던 종목, 한화 시스템 15.5%. 자, 코스모 신소재. 요거 제가 생방송 중에 관심주라고 2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3월 달에 진입을 해가지고 두 달 만에 165%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어디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까? 165%, 141%. 두 자릿수는 기본이 돼버렸어요. 저도 종목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을 매도할 시점을 드릴 때 이제는 10% 내외에 들어가면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던 분들이 7%짜리 8%짜리 수익 드린다 그러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 됐건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수익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그 노란톡방에 오시는 요령 우리 MC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다가올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발언과 지표들 지켜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아더 전문가님은 낮에는 주식으로 그리고 밤에는 해지 매매로 수익을 쭉쭉 쌓아주고 계십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가 보시면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잠깐 보여주셨지만 4월의 수익률처럼 전문가님께서는 세 자리대의 수익률을 한 종목으로 챙겨주고 계신 분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일단 7% 미리 챙겨주셨고 어제 45% 챙겨주시면서 합 52% 넘는 수익률 쌓아주셨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30%를 미리 챙겨주셨고 남아있던 부분 2차 매도하시면서 무려 165%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뚝심 있게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승률이 아니라 청산가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식 신호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놓쳐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후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조수의고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 있을 때 부담 없이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필살기 종목도 공개가 되고 할 텐데 저희가 일단 관심 테마부터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이제 하나씩 특징 테마 오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어떤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을까요? 요번 첫 번째 특징주는요. 네. 곡물 관련주입니다. 곡물. 네. 사실 곡물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워요. 테마로 엮이면서 좀 핫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차트와 함께 보면서 제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더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곡물 테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연장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동안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회담이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상 수준이나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과 관련한 협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좀 이렇게 얼버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5월 18일 날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곡물 협정이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차례 연장을 통해서 지난 3월 이후에 재연장 협상에 진전이 계속해서 없었어요. 자, 그 이유는 러시아는 농업은행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와프를 재연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계와 예비부품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재개해주고 보험 및 재보험 제한을 해제해달라. 식품과 비료, 생산, 운송기업의 해외 자산 계좌 동결을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이 흑해 그 곡물 연장 회담을 두고 이 장기적인 그 시간을 끌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2월에 발발을 하고 1년이 훌쩍 넘어간 이 시점에 또다시 곡물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한동안 이 곡물 관련해가지고 사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지난달 3월달이죠. 지난 3월달에 여기 저점 3,610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자, 이제 좀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스마트머니를 좀 챙겨보자라는 거죠. 개인은 수급이 들어와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전혀 수급의 형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지금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꼬리가 위 상투 끝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한일 사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 한일 사료도 특징주로 지금 여기 최저점이 4,010원이에요. 4월 15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그 저점 찍은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외인들 마이너스, 기관 마이너스, 전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팜스토리 마찬가지로 한때 곡물 사료주의 대장주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녀석인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언제 찍었어요? 3월 27일 찍은 이후에 겨우겨우 요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변동성이 이렇게 한 두어 번 나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수가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 들어가게 된다면 잠깐 아주 짧게 단타로 테마성으로 잡아먹고 나와야 할 종목이지만 이러한 녀석들은 조금 수급과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굳이 지금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 사료 관련주를 지금 잡아야 하겠느냐? 저라면 좀 이거 말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섹터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 만료를 앞두고 불확실성의 곡물 사료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미래생명자원, 하늘사료, 그리고 팜스토리까지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으로는 짧게 공략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섹터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장중의 시세를 포착해서 테마뿐만 아니라 이 종목까지 알려주시고 종목에 더해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입장 방법이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먼저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이 상단에 뜬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보여주시는 이런 관심주들과 함께 필살기 종목들의 탄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수익률표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4월이 끝나고 그리고 5월이 지금 2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번 주에 165%를 추가해 주셨고 코스모 화학은 상한가도 잡아주셨습니다. 상한가 잡는 상남자죠. 그런 만큼 지에논 에너지가 2연상,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번 주에 46%더 쌓아주셨습니다. 모두 다 진입가 대비 청산가 기준으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다 공식 신호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 나도 계좌에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마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요즘 시장에서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 페라이트. 지난주에는 살짝 생소하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왜 못 들어갔지? 약간 좀 후회돼요. 예. 네, 근데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사실 제가 이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유니온 형제를 아마 지지난 방송에 특징주로 들고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테마성으로 섹터가 가는 종목들은 그 기관의 그 종목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마가 지금 2주에 걸쳐서 핫하게 가고 있어요. 네. 사실 요즘 2차 전지가 지금 눌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체하고 있는 게 페라이트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정말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 녀석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살짝 쉬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페라이트라는 새로운 부분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페라이트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테슬라일 겁니다. 자, 이 테슬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약 6번이나 가격 인하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가격 인하를 채택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받기가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마전기는 이제 페라이트를 활용한 페라이트 코어 부품 제조 업체죠. 거기에 이제 관련사인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과열을 좀 시키라는 그런 신호를 받은 거죠. 자, 거기에 또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및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페라이트가 테슬라 전기차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개념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입증된 개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자, 지금 당장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토류 및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시가총액은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2천억이 조금 넘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직까지 기관은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으나 외인은 아직까지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를 제재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조정 후에 이렇게 상승하려고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연일 이어졌죠. 자, 그러다가 지난 목, 금, 그리고 월, 화까지, 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까지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토류와 관련해서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을 좀 당분간은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특히 사마전자 같은 경우에 저게 또 가겠어, 또 가겠어, 또 가겠어, 또 가겠어, 또 갔고요. 또 가겠어, 또 갔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점 1660원을 찍고 지금 오늘 거래 정지 상태인 이 사마전자를 보면요. 자, 여기도 보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태가 외인은 아직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관에서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페라이트는 앞으로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너무 고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점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특징주로 이 페라이트 관련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은 요 땡땡땡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종속사가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중국이 히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 채택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요. 조금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빵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오늘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좀 눌림목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적당한 주가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이 녀석들을 매집해 가야 될 그러한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정배열로 지금 5일2평, 11일평, 21일평, 61일평 이렇게 정배열이 생기고 있는 이러한 녀석들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천천히 그 포인트를 공략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 관심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미디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이슈로 페라이트 짚어주셨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 이제 히토류 대신에 이 페라이트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삼화전자부터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급등세였던 만큼 2차 전지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페라이트에서 지금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관심 종목 가져와 주셨죠. 관심 종목 세 자리의 글자였는데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공략,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고 그리고 눌림목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없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4월 동안 그리고 5월의 시작도 정말 활기차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4월 그리고 5월의 공략주 현황입니다. 코스모화학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1.64%를 챙겨주셨고 지에논 에너지도 이 현상이죠. 이 한 종목으로 18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실 때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한가 그리고 45.91%를 추가해 주셨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생방송 관심주였는데 165%를 또 챙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청산가 기준으로 세 자릿대의 수익률을 한 종목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 상남자 아더 전문가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여유롭게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 우리 아더 전문가님의 전략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전문가님, 네. 오늘 오전에 좀 놀랐어요. 오전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종목으로 세 자릿대의 수익을 처음 거둬본다. 만나본다. 아닌데? 아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인증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 어떻게 가져다 주셨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165.38%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이 녀석은 제가 2월 1일 이 자리에서 생방송 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특징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지켜봐야 됩니다. 이 종목 공략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월 7일 날 68,9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2월 7일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3월 달, 4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2월 달부터 저는 이 녀석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매수하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좀 지지부진했어요. 왜? 2월 달 중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못 냈거든요. 자, 그러다가 2월 말경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요때 여기서부터 한 달가량 약 한 20거래일 동안에 1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29.61%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은요. 제가 2차 전지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 2차 전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해서 분할 매수로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29.61%였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물량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 주가 조정 받는다고 쭉 눌렸지만 이 녀석은 옆으로 시간적인 행보를 하면서 물론 여기서 한번 눌리긴 했어요. 눌리긴 했지만 다시 그 주가를 거의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얼마에? 2차 남은 물량 매도를 182,850원에 매도하라고 신호를 드렸고 그 신호를 받고 매도하신 분들이 165.38%의 공식 수익률을 챙겨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두 달 동안 한 종목을 가지고 165%라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는 분들 많을까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수익률 맛보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 자, 요거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물어봤어요. 계속 이거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손이 근지러워요. 손가락 간지러워요. 언제 눌러야 됩니까? 막 물어보시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결국 몇 프로? 165% 수익 챙겨드렸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월 11일 날 노란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진입가 1,760원. 상한가에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분할 매도. 자, 11,530원. 자, 수익률 꼴랑 7.16%. 여기서 이날 상한가 기록하는 날 제가 22%쯤에 진입을 해가지고 7% 수익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상한가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달고 상한가가 풀려서 내려왔어요. 근데 나머지 물량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홀딩하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했는데 몇 거래일? 불과 10거래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넘겨볼게요. 45.91% 수익 챙겨드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잡아먹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눌림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녀석이 처음 매도한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녀석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죠. 어제 5월 2일 날 남은 물량 2차 매도를 하면서 45.91% 수익 실현으로 챙겨드린 종목이 바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녀석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음 주에 수익률을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매일같이 수익 드리고 있고 그 수익률이 이렇게 한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로템도 제가 노란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방산 관련해가지고 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17.17% 1차 수익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지수가 약간 눌려서 지금 1차 수익 구간보다는 조금 낮은 구간에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물량 보유하고 있고요. 수익 구간에 눌러있는 녀석이 바로 현대로템이에요. 이런 종목들 하나쯤은 포트에 담아두고 계셔야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SP 시스템스. 자, 23.17% 수익 챙겨드렸어요. 제가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진입하기 전에만 해도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녀석 조정 나오면 진입 신호 드리고 공략할 종목입니다라고 필살기로 방송에서 4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지없이 눌림목 나왔고 제가 진입 신호 드린 다음에 이 녀석 이렇게 빵 하고 올라올 때 18.63%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면서 주식 초보인데 2차 VI 처음 가봅니다. 이거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인데 2차 VI까지 처음 가보신대요. 그동안 어땠겠어요? 진입한 종목이 2% 3% 오르면 이거 다시 빠지는 거 아닐까? 냅다 팔아버리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10% 이상 20% 이상 가져가 보지 못하셨을 텐데 18.63%의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자, 여기 18.23% 163만. 제가 이분한테 그랬죠.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아라. 분할로 나누어 담아라라고 하면서 비중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분 노란톡방에서 이제 개명까지 하셨어. 이름도 바꾸셔가지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지금 4월 중순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수익 챙겨가시면서 계속해서 연일 수익 쭉쭉쭉쭉 챙겨가시고 계시는
폭주 기관차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닉네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분인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참고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86.57%까지 상승을 했던 녀석이고 마찬가지 저희 진입했다가 주가가 눌렸지만 홀딩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종목 가지고 상한가까지 잡아먹으면서 32.59% 1차, 2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한화 시스템 21% 노란톡에서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만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수익률들 함께 챙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CS 베어링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필살기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1% 수익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예, 지앤원 에너지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189% 상승했던 녀석이에요.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잡아먹지 못하고 여기서 매도하면서 얼마? 141.67%. 그래서 제가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총 3자릿수 수익 챙겨드린 종목이 총 2종목입니다. 지앤원 에너지 141%, 아까 보셨던 코스모 신소재 145%, 6%죠. 예, 이렇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수익률 함께 챙겨가시고요. 그 뒤에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요거 다 못하고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그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에는요, 2%, 뭐 3%, 5%의 수익률도 없습니다. 최소한 2자릿대 수익률, 정말 많으면 3자릿대 수익률을 리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4월의 수익률 그리고 5월 지금 2거래일 지났죠. 지금 수익률표도 확인을 해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로 30%를 먼저 챙겨 주시고 오늘 165%의 수익을 또 챙겨 주셨습니다.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난주에 수익률을 더해올 거다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처럼 46% 추가해 주셨고요. 지앤원 에너지는 이 현상을 잡으셨고 181%를 한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현대로템도 단 몇 거래일 만에 17% 챙겨주셨는데요. 수익이 더 남았다 하셨죠.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누구든 다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유지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그 힘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고 영어로 된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8분째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필살기 종목이 공개될 시간입니다.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함께 유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 필살기 종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필살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이제 산업부에서 세계 최고 성능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233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지난달 28일, 4월 28일 날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전해액 셀 제조 기술 개발에 사업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233억 원을 정부에서 164억 원, 민간에서 69억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LFP 배터리 가격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켈, 코발트 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지금 LFP 배터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또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 LFP 배터리 하면 어디를 떠올렸습니까? 주도는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는 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이 가져오자, 우리 기업이 가져오자, 이러한 취지로 산업부에서 233억 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요, 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세계 최초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SK온은 지난 3월에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서 자동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면 2차 전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봐야 될 종목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가 돌 것이다. 뭐 장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중에 그 순환매를 우리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필살기 종목은요. 자,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그리고 환경 에너지 시스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자, 주요 사업으로요. 고효율성 자성 소재와 방열, 그리고 나노 멤버 소재 기반의 첨단 소재 부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FPCB, 방막 필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능성 부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어디가 있느냐? 삼성전자, 테슬라, 현대모비스, 레어 등 많은 고객사를, 대기업의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와 거래를 확대를 하면서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자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공급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 확대에도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의 리비안 그리고 GM 등을 고객사로 추가 확보를 한 상태예요. 자, 고효율성 자성 소재란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파워 모듈을 사용을 해서 글로벌 대형 통신사, 풍력 기업 등 대형 고객사 중심으로 ESS 사업 성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예로 프로그레스 레일이라고 하는 기업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프로그레스 레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관차 배터리 솔루션을 독점 공급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건설 및 광산 장비 그리고 전기 기관차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자회사가 프로그레스 레일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배터리 솔루션을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12월 29일 이렇게 저점을 만든 이후에 추세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빵 하고 한번 터져줬는데 중요한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 전 고점 자리를 두들겼고, 조정 이후에 이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중요 지지 자리가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테슬라와 거래가 늘면서 이를 토대로 리비안, GM도 고객사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과 이 종목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